EBS FM 정경의 클래식 4월 17일 목요일 정경의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2주간 이어졌던 전국 중고등학교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나서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전문가는 풍월 땅에서 펴낸 도서 음악과 이미지를 쓴 박찬희 칼럼니스트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찬희 선생님의 양력을 보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학에서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공예학부와 시각정보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광고 디자인과 미학을 공부하셨고, 야, 그러면 이 클래식과는 솔직히는 직접적인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지 않으신 건데 지금 클래식 전문가로 나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두꺼운 클래식 음악책을 출간하게 되신 겁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네. 클래식을 참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늘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사오시던 LP나 오페라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듣고 보았어요. 네. 또한 대학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자주 교류를 하면서 같이 음반을 듣고 공연도 다니고 함께 공부하면서 음악을 즐겼습니다. 또한 LP나 CD, 표지나 오페라들은 제게 늘 음악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늘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보고 또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늘 저에게 그 음악과 그림을 함께 듣고 보는 즐거움을 책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LP와 CD 네. 앨범을 자주 들려주고 네. 음악뿐만 아니라 이 앨범의 표지 디자인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 자, 혹시 책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요. 책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다음 주에 좀 가져다 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고서 네. 확실하게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찬희 작가가 풍월 땅에서 펴낸 음악과 이미지 또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텐데요. 책을 받고 싶은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음악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역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그림이죠?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림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궁에서 플루트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경이 클래식 지금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에 사진 올려두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좋지만 혹시 운전 중이시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절대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보지 않으셔도 방송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그림은 독일 베를린에 자리한 구국립미술관이 소장한 아돌프 폰 멘첼의 작품 상수시에서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플루트 연주회입니다. 네. 그림을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화려하게 장식된 궁정의 어느 홀 중앙에서 프리드리히 2세가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는 하프시코드 연주자와 첼로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 등 여러 음악가들과 왕족과 귀족들이 대왕의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문화로 좀 봤을 때는 연주자와 관객거리가 상당히 짧네요. 그렇죠. 예. 바로 숨결까지 들을 수 있는 하우스 거리입니다. 콘서트처럼.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저 그림은 실제로 연주회장에서 그린 그림인가요? 아니요. 이 그림은 당시 현장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라고 하고요. 네. 당시 프리드리히 2세는 저녁 식사 후에 음악회를 개최했었는데 궁정 사람들과 음악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직접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을 즐겼다고 해요. 이 작품은 후대의 그 상황을 추론해서 그린 일종의 상상화입니다. 하지만 상수시 궁전부터 등장인물, 목식이나 음악회 정황이 꽤 정확하게 그려진 상당히 고증이 잘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고증을 또 거쳤군요. 네네. 그 우리나라 양반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쪽은 직접 그 프리드리히 2세가 본인이 직접 연주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와, 또 색다른 문화를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는데 그럼 이 그림과 오늘 들은 음악 어떤 연관이 있을 걸까요?
네, 바로 오늘 소개드릴 음악은 바로 이 그림 속 중앙에 자리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의 작품과 그를 위해서 쓰여졌거나 네. 혹은 그가 고용했던 음악가들의 곡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지녔고 계몽군주를 지향했던 그는 플루트 연주를 사랑하며 또한 열렬한 음악 애호가였어요. 네. 특히 당대 독일의 저명한 플루트 연주자이자 또 작곡가였던 크반츠를 스승으로 두고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사실 왕과 크반츠의 사이는 항상 원만하지는 않았고 때로는 불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사제 관계는 1773년 크반츠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왕은 병석에 누운 크반츠에게 전속 의사를 보내주고 약과 음식까지 보내주면서 죽어가는 스승을 돌봤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중간중간에 좀 다투기도 하고 좀 스승님이 마음에 안 든다 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이것도 참 흥미롭네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의리 있는 왕인데요. 이 정도면 프리드리히 2세를 따르고 좋아했던 음악가들도 꽤 많이 있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프리드리히 이 상수시 궁정은 크반츠뿐만이 아니라 그 데바흐의 둘째 아들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와 프란츠 벤다, 그라운 형제 같은 저명한 음악가들이 활약했던 곳이었어요. 네. 나아가 프로이센의 주요 도시 포츠담이나 베를린은 북독일의 새로운 음악 거점으로서 찬란한 음악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찬란한 음악 문화를 꽃피웠다. 이 프리드리히 2세는 플루트 연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작곡까지 했습니다. 아. 네. 일단 프리드리히 2세가 작곡한 소나타나 협주곡, 교향곡들은 바로크와 고전을 잇는 가교 구실을 하며 또 갈랑 스타일과 혼합 양식이 적절히 결합된 전화음과 유창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는 느린 악장에서의 서정성이 장기였다고 해요. 제가 작곡가 라이하르트가 그 왕의 연주에 대해서 썼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는 아다지오를 깊은 내면의 감성과 마음을 움직이는 담백함과 진솔함으로 불었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었다. 와, 이거 싸바싸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은 특히 그렇죠. 왕에 예. 대한 아첨이 섞여 있었겠죠. 예. 네, 그렇지만 왕의 이 플루트 선율은 분명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스승이었던 크반츠가 당대의 기악곡들이 지나치게 과시적인 기교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또 노래하는 듯한 아다지오의 가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키는데요. 네. 왕이 스승 크반츠의 지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음악사가이자 여행가였던 찰스 버니가 왕의 협주곡에 대해서 쓴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연주는 독일 플루트 협주곡으로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폐하께서는 솔로 파트를 매우 정확하게 연주하셨다. 나는 그분의 깔끔한 알레그로 연주와 아다지오에서의 표현력과 감정의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심지어 놀라기까지 했다. 폐하의 연주는 여러 측면에서 내가 들어본 아마추어, 심지어 전문가들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났다. 그분께서는 길고 어려운 협주곡 세 곡을 연달아 연주하셨고 한결같은 완벽함으로 모두 소화했다. 찰스 버니의 대륙 여행기 중. 한결같은 완벽함. 야, 정말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네요. 네, 야, 이 그렇죠. 완벽이라는 단어를 음악에서는 솔직히 쓸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국정은 언제 돌봅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보니까 네.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네, 약간 공사다망했던 것 같아요. 전쟁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음악도 연주하고. 예. 네, 아무튼 참 좋은 시대예요. 요즘 같았으면 네. 난리 났을 겁니다. 네. 자, 음악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프리드리히 2세가 작곡한 심포니 라장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왕이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버니가 묘사했던 그 깔끔한 알레그로 연주와 아다지오에서의 표현력과 감정이 연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곡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리드리히 2세의 심포니 3번 D장조 하르무르트 뮌헨이 지휘하는 카레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의 심포니 3번 D장조를 하르무르트 뮌헨이 지휘하는 카레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이 제가 곡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봐도 이 플루트에 대한 편애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대왕의 플루트 사랑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죠. 맞아, 또 네. 원탑으로 그냥 쫙 꾸리는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전화하고 우아한 면이 있어요. 네. 또 이 악장 플루트 선율을 보면은 또 그의 서정성, 이런 서정성에 대한 이런 선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네, 감이 옵니다. 자, 이종광님, 정클크를 듣는 시간은 독서를 병행하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읽고 있던 책을 덮고 박찬희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이종광님은 정클크를 들으실 때 독서를 하시는군요. 이 BGM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신재희님, 와, 박찬희 저자가 나왔네요. 슈만과 클라라 동호회 활동을 함께해서 알게 된 지인이 방송에 나온다니 반갑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청자분의 박찬희 선생님이 지인분이 계시는군요. 네, 지인분이십니다.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아주 이렇게 메시지를 보게 되니까 더 반갑네요. 네. 자, 여러분, 음악을 듣는 여러분들 시간 안에 이 음악가 이미지 박찬희 선생님의 책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잠깐 클로즈 부탁드립니다. 자, 와,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게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 왠지 저의 이 지능이 올라갈 것만 같은. 그리고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6권이 썼지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책 가격이 정말 대단한데요. 네. 65,000원이네요. 사실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라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 책은 2만 원 넘는 책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클래스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야, 무슨 보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표지가 그 저희 오페라 스코어하고 같은 또 헝겊입니다. 같은 천이라서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제 손에 또 품게 되니 너무 행복한데요. 자, 이 책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꼭 당첨되셔서 이 귀한 음악가의 이미지 박찬희 선생님의 책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시고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리드리히 2세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1747년 그 포츠담 궁전에서 네. 그 상수시 궁전에서 프리드리히 대왕과 아버지 바흐의 만남이 이뤄지는데요. 와. 음악학자 마리스에는 이 둘의 만남이 가장 다른 세계의 충돌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흐는 62세였고요. 프리드리히 대왕은 35세였거든요. 즉 바흐의 장남 비렐름 프리드만 바흐보다 2살이 어렸던 겁니다. 저는 일단 바흐가 교회 말고 딴 데 돌아다녔다는 게 충격인데요. 바흐도 사람이었군요. 네, 바흐도 굉장히 세속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야. 네,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요. 알려지지 않고 네. 저희는 왠지 저는 이제 음악사를 통해 당연히 알고 있지만 느낌상 네네. 핸델과 데뷔를 주기 위해서 왠지 바흐는 항상 그 교회에서만 네. 그냥 베이직한 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또 프리드리히 2세와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니 또 반갑습니다. 자, 신세대와 9세대 만남이었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만난 거죠. 네. 이외에도 둘 사이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네. 프리드리히 2세는 부인이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네. 반면에 바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자녀를 20명을 두었었죠. 네. 네, 또 왕은 종교에 있어서 관용 정책을 유지했지만 무신론자에 가까웠어요. 반면에 바흐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독일의 왕이었지만 프랑스어로 말하고 사고하며 또 프랑스 취향에 흠뻑 취했었던 사람이었고요. 바흐는 독일어 사용자였습니다. 또한 왕의 장기는 단선율 악기였던 플루트였고 바흐는 다성음악에 특화되어 있는 오르간의 대가였죠. 그렇군요. 왠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프리드리히 2세는 MZ세대 느낌이 좀 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딱 느낌이 네, 나고 네. 바흐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약간 꼰대? 당시로서 예,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지금 바흐는 독일어를 사용했고 네. 프리드리히는 독일의 왕이었지만 프랑스어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럼 대화가 독일어로 했을까요? 아마 통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요? 아니요, 그리고 독일어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프랑스어 말로 사고를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 대왕이요. 네.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데요. 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곡 들려주실 겁니까? 네, 좀 전에 들으셨던 프리드리히 2세의 음악과 비교 감상하실 수 있도록 바흐의 음악의 헌정을 들려드릴게요. 네. 사실 이 작품 역시 왕의 취향과 연주 스타일을 고려해서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다 새로운 양식을 반영한 바이올린과 플루트 그리고 콘티누어로 구성된 트리오 소나타가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음악의 헌정을 주로 구성하는 정교하고 치밀한 다성음악은 앞서의 왕의 음악과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방송 이후로 프리드리히 2세의 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음악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다니. 자,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흐의 음악의 헌정 중에서 삼성 리체르 카레를 하프시코디스트 테렌스 찰스턴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음악의 헌정 중에서 삼성 리체르 카레를 하프시코디스트 테렌스 찰스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네, 확실히 프리드리히 2세의 음악과 바흐의 음악이 대조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왜 마리센 같은 음악학자가 대왕과 바흐의 만남을 서로 다른 세계의 충돌이라고 정의했는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유영주님, 전자기타 사운드 같기도 한 하프시코드 연주를 들으니 바로크 락 스타일처럼 느껴지네요. 또 이런 표현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그 뭔가 락 소리랑도 비슷하죠. 하지만 그때 당시 하프시코디스트는 정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었습니다. 6612 쓰시는 분은 프리드리히 2세가 플루트를 연주하고 작곡을 했다니 참 놀랍네요. 또 바흐를 만난 것도 신기해요. 박찬희 작가님 이야기 재미있습니다. 좋습니다. 0131 쓰시는 분, 우와, 미술과 음악 이야기 너무 흥미로워요. 미술관에서 도슨트 설명을 듣고 나서 관련된 음악을 들려주던 유럽 여행 가이드 투어하는 느낌입니다. 나중에 이런 걸로 제목을 삼아서 책 한 권 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박찬희의 클래식 가이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8405 쓰시는 분, 예쁘고 두꺼운 벽돌책을 갖고 싶은 욕심이 확 올라오네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정클클 곁에 꼭 붙어있으면 되나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받으실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찬희 작가님 출연하는 동안 계속 드릴 거니까 여러분 매주 들으면서 계속 도전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벌써 이 책을 제가 들고 있는데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와, 얼른 읽어보고 싶고 이 책 한 장 한 장이 또 그림이 어찌나 많은지 악기, 그림, 음반 아주 그냥 그야말로 제가 예전에 학부생 때 배웠던 음악사 책을 가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그 책은 솔직히 이 책보다 더 컸는데 네. 매번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책 볼 때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즐겁게 감상하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프리드리히 2세의 플루트 스승도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허. 네, 왕의 플루트 스승 크반츠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맨체리 그림에서는 맨 오른쪽 벽에 기댄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크반츠는 원래 괴팅겐 근처에 있는 오버세덴에서 1697년에 태어났어요. 네. 그는 대장장이었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바이올린을 먼저 배웠다고 해요. 그는 젊은 시절 오보에나 트럼펫을 불다가 결국 플루트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야, 크반츠도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바이올린도 할 줄 알고 오보에도 하고 트럼펫 했다가 플루트로. 와, 이 현악기와 관악기를 다 섭렵했네요. 네. 자, 그런데 왠지 크반츠는 고생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예. 또 크반츠는 또 자신이 쓴 회고록에서 당시 플루트만을 위해 쓰여진 곡들이 많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는 주로 플루트 연주자들은 바이올린이나 오보에 곡들을 적당히 편곡을 해서 예. 네, 연주를 했다고 해요. 이는 그가 플루트를 위한 플루트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곡을 쓰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플루트가 메인 악기가 아니었죠. 아무래도 네, 그 가로 그렇죠. 플루트 자체가 그렇게 네. 예, 주류 악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크반츠 그리고 크반츠와 프리드리히 2세를 연결하면서 이 플루트가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크반츠 음악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이른바 혼합 취향의 추종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네. 혼합 취향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우아함,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쾌함과 전화함, 그리고 독일 음악의 정교한 스타일이 혼합된 양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프리드리히 2세 역시 스승의 스타일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자였던 프리드리히 2세 역시 크반츠의 이런 모태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크반츠의 플루트 협주곡을 들어볼까요? 와, 기대됩니다. 유한 유하임 크반츠의 플루트 협주곡 G장조입니다. 3악장 알레고르 비바체, 플루티스트 베네데크 차로고와 아우라 무지칼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유한 유하임 크반츠의 플루트 협주곡 G장조, 3악장 알레고르 비바체, 플루티스트 베네데크 차로고와 아우라 무지칼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이제 활기가 넘치고 네. 활력이 넘치죠, 진짜. 네. 에너지가 네. 이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템포도 굉장히 빠르게 연주를 했고요. 네. 네. 또 이 프리드리히 2세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네. 좀 더 색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이제 1709년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바이올리니스트면서 작곡가로서 생애 대부분을 프리드리히 대왕의 궁전에서 보냈던 프란츠 벤다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맨첼의 그림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1709년 보헤미아에서 그 유명한 보헤미아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흥미롭습니다. 네. 자, 벤다의 음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의 음악 역시 바로크와 초기 고전을 잇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프리드리히 2세의 궁정의 취향에 맞추어 세련된 감정 표현과 유창한 연주 기법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또한 보헤미아인 특유의 그런 자유분방함도 그의 음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벤다는 18세기 독일 바이올린 연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감성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중시하는 스타일을 확립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네. 또 되게 또 주목해서 들어보실 점이 높은 음계나 선율에서 노래하는 듯한 즉 칸타빌레적인 특징이 매우 인상적인 작곡가로 평가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어떤 곡을 듣게 되는 겁니까? 네, 벤다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에서 아다지오를 들어볼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높은 음계에서 노래하는 듯한 그런 서정성이 매우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마치 소프라노 가수가 아리아를 부르는 것 같죠. 아, 그렇군요. 이 벤다는 바이올린을 이른바 프리마돈나로 내세워서 네, 맞습니다. 딱 그 표현이 맞아요. 그렇죠. 이 곡을 작곡했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프란츠 벤다의 바이올린 소나타 2장조 아다지오를 바이올리니스트 보얀 치치츠와 플로릴레 기움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프란츠 벤다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2장조 아다지오를 바이올리니스트 보얀 치치츠와 플로릴레 기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걷는 것 같아요. 네, 이번은 벤다의 소나타는 더 유난히 그런 느낌이 들죠. 네. 네. 한 걸음 한 걸음 뭔가 이게 구도자적인 안내랄까? 네. 아름답습니다. 자, 아버지 바흐와 프리드리히의 만남을 주선한 바흐의 둘째 아들의 음악도 좀 궁금한데요. 네, 다음은 대바흐의 차남 그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의 작은 소품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프러시아 소나타는 에마누엘 바흐가 1742년에 출판한 6개의 클라비오 소나타 모음집입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은 감정의 변화나 예측 불허한 조바꿈 그리고 휴지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호. 그래서 에마누엘 바흐 특유의 감정 표현 양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리드리히 2세는 하프시코드뿐만 아니라 포르테피아노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초기 포르테피아노로 연주되었고 또 그 주법이 반영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곡이기도 하죠. 이야, 일단은 스펙트럼이 넓어졌네요. 그렇습니다. 하프시코드랑 피아노 포르테. 네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의 프러시아 소나타 C단조 포트큐엔느 번호 48의 4 유진 헬른 번호 27 3악장 프레스토를 피아니스트 아나 마리아 마르코비나가 연주합니다.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의 프러시아 소나타 C단조 포트큐엔느 번호 48의 4 유진 헬른 번호 27 3악장 프레스토를 피아니스트 아나 마리아 마르코비나가 연주했습니다. 김영환님, 멋진 왕가 스승, 동료 음악가들의 음악이 멋지네요. 다양한 음악을 들으니 음악 맛집, 클래식 뷔페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은 것 같아서 음악의 포만감으로 행복합니다. 작가님, 저희 애청자분들의 메시지가 이 정도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 보람도 있고요. 글 하나하나가 네. 아주 그냥 세련되게 항상 보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읽을 때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시인이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야말로 포만감으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그림 속 인물 누구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맨첼의 그림 속 인물은 카를 하인리 그라운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림 속에서는 아말리아 공주와 시녀 뒤에 있는 남자예요. 그는 형이었던 요한 고틀리프 그라운과 함께 그라운 형제로 불리면서 이른바 베를린 악파의 일원으로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음악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는 1740년 프리드리히 대왕이 즉위하면서 그라운은 베를린의 궁정악장 카펠마이스터라고 하죠. 예. 예, 궁정악장이 되었고 베를린에서 사망할 때까지 19년간 이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성악가 즉 테너였고 뛰어난 오페라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테너면서 오페라 작곡가까지 했다니 지금도 혹시 연주되는 곡이 있습니까? 네, 그의 오페라 중에서도 지금까지 연주되는 곡이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와 체사레 중 심포니아 서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1742년 작곡한 이 오페라는 프로이센궁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네. 그라운이 1740년 궁정악장으로 부임했는데요. 그 후 2년 안에 선보였던 아주 야심찬 역작이기도 하죠. 또 옛 프랑스 서곡 양식이나 핸델의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서곡을 연상케 하는 첫머리는 부점 리듬이 인상적인 당당한 첫 주제와 빠르고 활력 있는 부가 주제가 연이어서 이어지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벌써 이 곡이 기대가 되는데 이 곡은 시간 관계상 잠시 후 끝곡으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과 음악회를 나눌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 혹시 스포가 가능합니까? 네, 이번 주에는 주로 기하곡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수녀를 주제로 다룬 곡과 그 주제를 변주한 곡들을 주로 성화곡들 위주로 많이 들어보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데뷔 출연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많이 좀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또 즐거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한 주 동안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찬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클래식 음악 살롱 마치겠습니다.